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북측의 남북 군사회담과 민간 대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일체 중지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의 후속 조치라며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북한의 반응 등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제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전해달라고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회담 대표는 북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같은 시각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달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석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 방문을 북한에 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측 제의를 북한이 수용하면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2년 9개월여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논의할 군사회담에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탈북자 송환 등과 연계할 경우에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으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에선 남북 군사회담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남 군사당국 사이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한 것을 비롯하여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를 위한 군사회담에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선 지난해 4월 중국에서 탈북해 우리나라에 온 식당 여종업원 12명과 탈북민 김연희 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2015년 남북 당국회담 때처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집할 경우 대화는 더 어려워질 거란 관측입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핑계로 대화 제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역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와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대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이니 한국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충족 조건들을 명확히 해왔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s been clear in the past with respect that any type of conditions that would have to be met are clearly far away from where we are now.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무부와 국방부도 같은 언론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일본 역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뉴욕을 방문한 마루야마 노리오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이며 우선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마루야마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대북 회담 제의 의미를 깎아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로 인해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ICBM 발사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국제 의무를 어기고 국제평화를 위협했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외무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는 경고 문구를 담은 대북 결정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재원 조달을 위한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에 우려를 표하고 회원국들이 적극 감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유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평화적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annot be but a diplomatic and political one, for sure not a military solution for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우리 정부의 대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동시 제안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 정부 측은 우리 언론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일본은 우선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남북 대화를 통한 상호 관계 개선은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엔 정무수석실에서 추가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들이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이번에는 정무수석실 사무실에서 지난 정부의 문서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청와대는 새로 발견된 문서가 1,361건에 달한다며 문건에는 삼성그룹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정수석실 문건을 건네받은 특검팀은 재판에서 삼성 뇌물 사건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위변조 여부는 물론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사자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를 일일이 불러 신빙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 역시 신중한 모습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검토 중이나 증거 제출 여부도 결정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내일 열릴 첫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홍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회동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불참 이유로 든 것은 한미 FTA 책임론. 과거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상황에 자신이 한미 FTA 협정을 통과시켰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재협상을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재협상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FTA를 은근슬쩍 넘기려는 회동에는 들러리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거부라며 발끈했습니다. 매번 겉으로는 외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는 모습. 국민의당은 동참을 촉구했고 바른정당은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6년 전에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았냐 라면 무슨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토라져 있을 그런 한가한때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회동은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율도 없었던 제안에 제1야당 대표의 거부로 회동은 시작부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한 종합편성 채널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탈북 여성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해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최근 재입국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당국이 구체적인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공개한 국내 한 종합편성 채널 토크쇼 모습입니다. 북한 군복을 입은 탈북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이 여성이 이번엔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그러면서 임지현이란 가명으로 국내 방송에 출연해 대본대로 교화소 살해 등을 거짓말로 꾸며 북한을 비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에 탈북했지만 술집 등을 떠돌며 육체적, 경제적 고통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해당 프로그램 외에 우리 국방TV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납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2년 전에 탈북민 김만복 씨가 재입국해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했고 지난해엔 탈북민 강철우 씨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 우리나라를 맹비난하는 등 재입국 탈북민을 이용한 북한의 선전 선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최악의 가뭄도 천신만고 끝에 버텨온 농민들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가 가져온 농작물과 축사 피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최고 92mm의 폭우는 논밭을 삽시간에 흙탕물로 만들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들녘 큰 처참했습니다. 비닐하우스 17동이 빗물에 잠기는 바람에 오이 수확을 포기한 팔순 농부의 한숨은 깊었습니다. 말도 못하지 임도. 근데 천재지 주변이 임도 사람으로서는 막아서 죽는 거 아니야. 물에 빠진 젖소 70여 마리를 간신히 구해낸 농장주는 논란소가 더 걱정입니다. 폭우는 귀농의 푸른 꿈도 꺾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사에 물이 들어오면서 귀농을 한 농민은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침수된 인삼밭에서는 인삼뿌리가 썩기 전에 캐야 하지만 당장 일손도 없습니다. 피눈물이 날 정도예요 지금 이게. 인삼 농가들은 완전 파산 이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번 폭우로 피해가 가장 큰 충북을 비롯해 충남과 경북의 농경지 4,9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유실됐습니다. 최악의 가뭄 직후에 찾아온 유례없는 폭우. 극과 극을 넘나드는 천재지변에 농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집중호우였지만 지자체들의 허술한 대응과 잘못된 예보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민들은 긴박한 비 피해 상황을 SNS로 공유하면서 물난리에 대처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강수량은 290mm, 전날 오후까지 예보된 비의 양은 30에서 80mm에 불과했습니다. 청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것도 시간당 91mm의 폭우가 내린 뒤였습니다. 자치단체의 늑장 대처도 문제입니다.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100mm 가까운 물폭탄이 떨어졌지만 안내는 없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동원령도 무심천 범람 직전인 오전 10시를 넘어서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복대동 주민에게 오전 내내 위험 안내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저희가 좀 이렇게 올리고 준비를 했죠. 네, 아침에서 이걸 알았으니까 이 상황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모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잘못된 예측과 허술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물난리 소식을 SNS로 공유했습니다. 급류에 배수구가 솟구치는 상황부터 자, 현재 실상황. 여기 어디입니까? 거센 물살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탱크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새끼 고라니와 빗물에 둥둥 떠있는 버스까지 현장 상황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